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워크아웃을 통해서 채무구제를 진행하던 중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워크아웃으로 빚을 해결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빚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아닌 거래처나 지인의 채무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 워크아웃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빚이 있는 경우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빚만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워크아웃 절차를 실효시키고 모든 채권을 개인회생으로 통합해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한데요. 자, 그러면 어째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 모두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구제 제도죠. 하지만 이 두 제도를 취급하는 기관도 전혀 다르고요. 또 면책채권의 범위와 종류 그리고 변제 기간과 자격, 요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완전히 다른 제도죠. 이렇게 관할기관과 제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얼핏 채무를 각각 나누어서 따로따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 채권자들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원금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비율에 따라서 균등한 비율로 변제를 해주죠. 그래서 채권자들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에서는 변제율이 30%인데 만약 워크아웃은 변제율이 90%라고 한다면 개인회생 채권자들만 더 적은 변제율로 채무가 해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변제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존되는 채권의 변제율이 다르게 되는데 당연히 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제도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개인회생 제도의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사용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개인회생이 변제 재원으로 납부하는 제도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다라고 하면 본인의 월 급여에서 133만 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다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한 달에 133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생계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데요. 만약 이분이 워크아웃을 추가로 진행해서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 금액이 60만 원 정도로 추가로 들어간다면 이분은 133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73만 원의 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이 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결국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분께서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한 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는 거고요. 반대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워크아웃이 자동으로 실효가 된다는 겁니다. 회생과 워크아웃은 장단점이 분명한 제도인데요. 이 두 제도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나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서로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